에너지 안보와 군사 분야를 망라하여 베네수엘라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석유의 경제적 가치를 훨씬 초월하는 방대한 전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금융 측면에서도 이 나라는 두 강대국이 서반구에서 영향력을 확장할 수 있는 독보적인 발판 역할을 수행하며 지정학적 우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라카스 정권에 대한 고강도 압박 정책을 지속함에 따라 양국 간의 갈등은 이제 단순한 외교 마찰을 넘어선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현재의 긴박한 상황은 강대국들 사이의 복잡한 지정학적 계산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며, 이는 국제사회의 세력 균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대한 혼돈의 소용돌이 속에서 베네수엘라를 향한 중국과 러시아의 진정한 국가적 실리와 숨겨진 전략적 의도는 과연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정학적 이익의 핵심을 파고들면 두 나라가 왜 이 위기의 국가를 끝까지 지지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우는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공영방송인 DW는 최근 카리브해 연안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 해군 함대의 움직임이 지역 내 국가들에게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해군의 군사적 활동이 날로 거세지면서 해당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는 주변국들의 안보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군함들의 작전 범위는 단순한 해상 감시를 넘어 마약 밀매 혐의를 받고 있는 선박들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를 직접적으로 차단하는 단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조치는 불법 유통망 근절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당 지역의 해상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미 해군이 12월 초부터 마약 선박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의 생명줄과 같은 유조선들까지 노골적인 추적과 감시의 대상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에너지 수송로를 겨냥한 이러한 강경한 조치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정권을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의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제사회의 모든 이해 당사자들은 베네수엘라의 경제 구조상 석유 수출이 국가의 생존과 정권 유지를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대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남미 대륙의 이 국가는 석유 판매 수익 없이는 국가 행정 전반이 마비될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에너지 의존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외부 압박에 취약합니다. 비록 현재 베네수엘라의 국내 경제 상황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이 나라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규모의 석유를 보유한 자원부국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지표면 아래에는 무려 3억억 배럴이 넘는 막대한 양의 원유가 매장되어 있어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꿀 잠재력을 지녔습니다. 이러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천연자원과 매장량은 석유 산업의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적 구상과 국가적 이해관계에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원 안보를 중시하는 미국 행정부의 입장에서 베네수엘라의 석유 통제권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한 포기할 수 없는 목표입니다. 반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게 있어 석유 자원은 적대적인 국제 환경 속에서도 정권을 지탱해주는 강력한 외교적 무기이자 우방국을 확보하는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그는 막대한 석유 자원을 활용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을 방지하고 자국의 우호적인 강대국들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경에게 있어 베네수엘라는 단순한 경제 파트너를 넘어 에너지 독립과 글로벌 지정학적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서반구의 핵심적인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자국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대응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교두보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의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 비중은 전체의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최근 들어 그 수입 물량이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에너지 시장 분석가들은 베네수엘라로부터의 원유 수입량이 이번 연말을 기점으로 하루 평균 60만 배럴이라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특히 서방의 강력한 제재를 받고 있는 베네수엘라산 미레이 혼합유는 중국 정유사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원료 공급원으로서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금융 측면에서 중국은 카라카스의 최대 채권국이며, 현재 베네수엘라가 중국에 짊어지고 있는 부채 규모는 약 600억에서 700억 달러에 달합니다. 또한 베네수엘라는 중국산 무기 체계와 통신 인프라 기술의 거대한 소비 시장이며, 국가 핵심 네트워크 대부분이 중국산 부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화웨이의 통신 장비가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성을 갖추고 있어 미국의 정보기관으로부터 국가 기밀을 완벽히 보호한다고 극찬했습니다. 미국이 자국 앞마당의 혼란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중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과 대만 해협 등 아시아 현안에서 전략적 여유를 얻는 이득을 누립니다. 러시아와 베네수엘라의 관계는 고 휴고 차베스 대통령 시절부터 강력한 군사 협력과 미국 패권에 대한 공동 대응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 모스크바는 라틴 아메리카 내의 핵심 우방국인 베네수엘라를 통해 이 지역에서 미국의 독점적인 영향력과 패권주의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지난 2001년 차베스 대통령을 처음으로 공식 영접하며 양국 간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에 막대한 양의 최첨단 장비를 공급하며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최대 무기 공급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굳혔습니다. 2013년 차베스 대통령이 서거한 이후에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긴밀하고 특수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지난 2019년 미국이 지지하는 후안 과이도 의장이 등장하면서 마두로 대통령의 통치 권력은 정권 출범 이후 가장 심각한 붕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모스크바는 즉각적으로 군용기와 군사 장비들을 카라카스로 급파하여 마두로 정권이 무너지지 않도록 실질적이고 강력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했습니다. 정치학자 로빈스키는 러시아의 이러한 신속한 개입이 결정적인 순간에 마두로 대통령을 구출해냈으며 이는 러시아의 지역적 영향력을 상징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 이후 처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정세를 논의하기 위해 러시아와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만 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과거 미국으로부터 가져갔던 모든 석유와 토지, 자산들을 즉각 반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지난 2007년 베네수엘라의 석유 산업 국유화 과정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쫓겨났던 미국 기업들의 막대한 손실을 겨냥한 것입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에서는 쉐브론만이 특별 협정에 따라 유일한 미국 기업으로 남아 석유 채굴 활동을 제한적으로 지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베네수엘라보다 이웃 국가인 가이아나에서의 석유 생산이 훨씬 더 높은 경제적 수익성을 보장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베네수엘라는 가이아나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세키보 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대베네수엘라 제재 조치를 대폭 확대하여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12월 23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의 베네수엘라에 대한 위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외교적 충돌을 빚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러시아 대사는 제재 대상 유조선들에 대한 미국의 해상 봉쇄가 국제법에 어긋나는 위험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강압적 행동이 지역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제 해상 운송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의 클레이 부대표는 국제 관계에서 일방적인 조치를 반대하며 각국의 주권과 정당한 이익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린젠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베네수엘라가 타국과 자유롭게 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으며 불법적인 일방적 제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무엘 몬카다 베네수엘라 대사는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자국 국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마이크 우드 미국 대사는 자국의 조치가 지역 안보와 국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택이라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에게 베네수엘라는 단순히 석유를 넘어 미국의 앞마당에서 미국을 견제할 수 있는 희귀하고 강력한 전략적 교두보입니다. 중국은 베네수엘라를 통해 중동 지역의 편중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고 서반구 내에서의 지정학적 영향력을 장기적으로 확대하려 합니다.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 물량 대부분은 현재 서방의 제재망을 피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 경로를 통해 중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공한 막대한 차관은 경제 위기 속에서 베네수엘라 정권을 묶어두는 강력한 결속의 실타래가 되어 국제적 압박 속에서도 관계를 유지시킵니다. 또한 중국의 디지털 감시 체계와 통신 인프라 기술은 베네수엘라 내부에 깊숙이 침투하여 북경의 부드러운 영향력을 확장하는 도구가 됩니다. 러시아는 베네수엘라의 항공기, 방공 시스템 등 핵심 무기를 공급하고 군사훈련을 지원하며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정면으로 대응합니다. 러시아 국영기업 로스네프트는 베네수엘라 에너지 자산의 지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서방과의 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합니다. 중국은 경제와 금융을 통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는 반면 러시아는 군사적 위용 과시와 정치적 대결을 통해 마두로 정권을 지지합니다. 베네수엘라는 이제 단순한 위기 국가를 넘어 현대 국제 질서의 패권을 놓고 벌이는 강대국 간의 거대한 힘의 시험장이 되었습니다.